동생이 이제 그 결혼을 한 인물이 박석윤이라고 했는데, 그 박석윤이 그 매일신보 그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부사장을 했고, 또 그 괴뢰국가였던 그 만주국의 외무관리를 하죠. 그래서 나중에 만주국 폴란드 대사를 나가기도 하는 아주 그 적극적 친일파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,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하나, 나중에 최남선이 반민특위에 붙잡혀가지고 반성문을 써냈는데, 이제 그게 자열서라고 하는 거죠. 49년도에 썼는데, 최남선이 아주 특히 억울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자열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친일파라고 지목된 거에 대해서 특히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, 자기가 조선총독부의 그 조선사 편수회에 관여했던 거는 절대로 자기는 그 친일행위가 아니다라고 아주 굉장히 힘줘서 이야기합니다. 저도 좀 최남선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, 그러나 그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던 것 자체만 가지고 저는 최남선은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 조선사 편수회의 그 회의 자료를 보면 최남선은 자기가 상당히 활동이 제약을 받는 공간이죠.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일본인들이 끌고 나가고 있고, 이만희 씨라든가 이런 상당히 일본 내의 학자이긴 하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, 거기에서 최남선이 강하게 주장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조선사를 만드는데 단군을 빼면 안 된다. 단군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최남선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본인들하고 충돌을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, 발해를 한국사로 서술해야 된다. 이거를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최남선은 하여튼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 역사학에 조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, 물론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특히 이제 그거를 자기가 더 친일파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최남선이 1943년에 고사통이라고 하는 우리 통사를 저술을 하죠. 일부에서는 아주 최남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최남선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이 고사통을 썼다,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,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1943년에 고사통을 쓰면서 그 서문을 보면 지금과 같은 판국의 역사 서술도 엄중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최남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무슨 이야기냐면,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하는 그 판국에 적극적으로 역사 서술도 거기에 뒤따라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서문도 성도 함락을 축하하며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고사통이라고 하는 것을 최남선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1946년에, 그로부터 3년 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그 이듬해에 바로 고사통을 다시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심판조선 역사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냅니다. 심판조선 역사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내는데, 또 그 심판조선 역사에는 앞에서 문제가 됐던 43년에 썼던 것 중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싹 빼버리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느냐면 독립운동의 경과라고 하는 걸 또 집어넣어요. 그래서 육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육당이 시세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역사를 썼다,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기에 이제 신채호와 박은식의 역사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박은식의 경우는 대동사관과 만한사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인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3쪽서부터 7쪽에 걸쳐서
그 대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. 마침 이때 제가 국학연구소에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참가를 박은식 역사인식과 대동사관이라고 하는 거 발표를 했고, 그게 국학연구 11집에 수록이 됐는데, 그 중에서 일부만 그 대동이라고 하는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집어넣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채호의 그 자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우리 여기에도 보니까 뒤에 서고에 신채호 전집이 꽂혀져 있습니다. 신채호 전집은 저도 신채호 전집을 만들 때 제가 그 조선사 연구초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 자료를 모으고 이제 해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만, 신채호 선생 자료 문제를 조금 말씀을 좀 아마 여러 어르신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말씀인 것 같아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. 7쪽에서 8쪽에 7쪽에서 8쪽에 부록 2라고 해서 제가 북한소장 신채호 유고 목록이라고 해서 그 목록을 붙여놨습니다. 이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그 경위는 제가 독립기념관에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신채호 전집을 이제 만드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, 신채호 전집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만큼 새로운 신채호 선생의 자료를 그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굴을 해서 여기에 넣느냐라고 하는 게 최대의 관건이었고, 거기에는 간간히 흘러나왔던 신채호 선생의 유고가 대량으로 북한에 들어가 있다. 그래서 그 내막을 좀 정확히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수집을 해서 신채호 전집을 만들 때 그거를 꼭 좀 넣어야 되겠다 해서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직접 우리 남쪽에서 또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났으면 북쪽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나서질 않고 연변대학